네, 학생 여러분. 수업으로는 강의 형식의 수업으로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 15주는 지난번 냈던 그 과제 있죠, 과제. 과제를 안내하는, 그러니까 과제로 대체하는, 주 실습 과제로 대체하는 안내 사항이 15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는 14주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학기 또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실습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줬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나는 그런 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면서 혹시 뭐 더 챙겨드릴 게 있나, 원래는 정말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팀하고 이렇게 좀 저하고 상호작용,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뭐 그다음에 찍어 왔니, 뭐 찍었으면 이렇게 다시 찍자,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만의 따로 이렇게 준비된 원래 수업 때 보여주면서 토론하거나 그런 성격의 이 영상들 또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편집해서 보여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힘은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것을 더 챙겨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최근에 인사이트라는 항목의 교재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는 광고계에서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이슈이고, 결국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소비자 숨은 심리, 소비자 심리. 근데 조금 숨어 있다고 해서 인사이트, 조금 더 숨어 있다고 해서, 왜 소비자의 심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뻔히 그냥 다 읽혀져 그냥. 뭐 우리 전쟁 때 적의 동태가 읽혀지듯이 뻔히 읽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본인도 또 몰라요. 본인도. 그게 이제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 무의식을 여러분이 통제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부 통제는 좀 되겠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행동을 제어합니다. 행동에 영향을 줘요. 소비자 행동에. 그러니까 저 물건을 사, 마라. 저 물건에 관심 가져. 저 광고에 관심 가져, 마라. 저 영화에, 공연에, 저 말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영향을 주는 그런 원리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 기획할 때 훨씬 더 마치 점쟁이처럼 사람을 꿰뚫어 보면서 광고를 만들게 돼요.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들어서 지난 학기에도 강의를 했어요. 지난 학기도 강의를 했고 영상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모아서, 이것을 본 학생도 몇 명 있어요. 이 수업에도 듣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학생이 이걸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또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 그 영화로 말하면, 아니면 드라마로 말하면 재방송이 재방송. 인기 있었던 그리고 꼭 전해주고 싶었던 거 재방송 편집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좀 시간이 되는 분은 좀 차분하게 끝까지 봐주길 바라고, 정말 바빠서 학기 말에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빨리 감기를 통해서라도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저 교수님이 좀 새로 교재 하나 만들더니 되게 뭐 입에 거품 무시네, 뭐 이런 생각으로 봐줘도 돼요. 분명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편집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관심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가서 나중에 프로가 됐을 때 소비자를 꿰뚫는 광고 기획이 돼서 그냥 하는 족족, 만드는 족족 광고가 보다 더 잘, 그래서 건너뛰기 없이, 회피 없이, 그리고 회피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광고,
그런 광고 기획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몇 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착착착착 2교시, 3교시도 봐주시면 돼요. 저는 알아서 편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인사이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거나 그러한 능력. 중요한 포인트는 꿰뚫어 보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그 속을 보는 거니까 꿰뚫는 거죠. 뭐 사람 이렇게 마음은 모른다라는 속담 있죠. 열길 물속은 쉽게 보여요. 깨끗한 물속 저 10m 이상 보입니다. 저도 뭐 청정바다 가봤는데 보이더라고요. 물고기까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요 10cm, 5cm 속에 있는 마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꿰뚫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꿰뚫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사건, 현상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것.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내야죠.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죠. 이해해야죠. 발견해내야죠. 그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 정의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마케팅과 광고에서의 인사이트 의미를 보시죠. 이렇게 많은 내용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여러분이 속에 좀 깊게 새기는 음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소비자의 의식이나 행동을 깊이 탐구하여 소비자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의식을 꿰뚫어 보는 것. 소비자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의식을 꿰뚫어 보는 것. 통찰력 있게 문제점과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것. 일반화된 욕구 사이에 숨어있는 진심을 찾아내는 것. 숨어있다가 여기선 또 포인트죠. 소비자의 속마음, 즉 소비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숨어있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 분야에서의 인사이트입니다. 또 소비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무의식 차원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상품 가치로 창출하는 활동과 능력 또는 그 결과, 자, 그런 차원들이 마케팅 광고에서의 인사이트 의미로 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사이트는 합해진 말의 개념이 되겠죠. 어떤 대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다. 자, 이런 사전적 정의와 또 우리 분야에서 쓰이는 의미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사이트인가? 왜 일이 진짜 인사이트가 중요해서 너도 나도 광고인들, 기획자들, 마케터들 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가? 기존 마케팅과 차이가 있거든요. 기존 마케팅은 그동안에는 잘 써먹었죠. 그리고 잘 통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다 통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거나 그리고 정말 몇 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사이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사이트 마케팅. 구분을 한번 볼까요? 기존 마케팅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됐어요.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에요. 항상 합리적. 자, 합리적. 소비자 행동 이쪽은 어때요? 인사이트는 기분과 감정이 중요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마음이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꼭 합리적이어야만 합니까? 사람이 꼭 논리적이어야만 합니까? 비논리,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소비자예요. 이거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쪽은 늘 아주 모범생이죠.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 논리적. 자, 그런 게 그동안의 기존 마케팅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소비자 무의식이 중요해요. 무의식.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 표피적인 의식 안 중요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기본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이쪽은 의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마케팅을 해왔어요. 설문조사 뚝 돌려서 뭐 좋아합니까? 얼마큼 좋아합니까? 최고, 중간, 아래 다 통계내서 했어요. 이제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죠. 기본으로 하긴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목표 시장은 기존 마케팅에서는요, 시장을 전체로 인식했어요. 전체로. 큰 덩어리로 그냥 매스로 그냥 전체로 불특정 다수, 정말 그냥 무지막지한 용어였어요. 불특정한 사람 다수에게 광고를 쐈거든요. 사줄지 말지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총알을 쐈습니다. 광고를 해댄 거죠.
너무 아까웠죠. 로스가 많았죠. 도달이 다 안 되잖아요. 양적인 수치와 그냥 양적인 계량적인 통계에 의존하는 그런 것으로만 그동안 마케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인사이트에서는 개체로 인식 후 종합화 인식, 소비자 한 명 한 명, 그것도 소비자 한 명의 그 저 깊이 숨어있는 속마음, 그 깊은 마음까지 하나하나 소중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걸 전체로 또 일반화시켜요. 또 전체로 인식을 해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바로 인사이트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질적으로 대충 뭐 그냥 설문이나 뭐 물어봐서 만나서 간단히 인터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하고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또 물건 사고 만족하는지, 후기는 어떻게 올리는지,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 또 남이 산 걸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지, 부러워하는 표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깊은 대화, 간단하게 뭐 인터뷰 띡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말해요. 깊이.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왜? 한 번으로 그 소비자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목표 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다릅니다. 조사 방법,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어떤 계량화된 수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파악을 하죠.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깊이 연구합니다. 별의별 창의적인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한 것 속에도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품 역할을 보겠습니다. 기존 마케팅에서는 상품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대만족. 오늘 나 뭐 자동차 샀어. 굿, 대만족. 더 이상 없음. 오늘 뭐 이어폰 샀어. 굿, 대만족. 휴대폰 샀어. 끝. 뭐 세탁기 샀어. 끝.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인사이트 마케팅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냥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고 상품일 뿐이고 그것이 산 것으로 나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려야죠. 이어폰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지금 이어폰을 산 게 아니다. 나는 베토벤을 산 것이고 나는 어떤 콘서트를 산 것이다. 특정 가수를 좋아하면요. 이어폰을 또 사게 되죠. CD를 사게 되죠. 그건 단순히 물건일 뿐이에요. 나는 그 가수를 산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어떤 노래에 빠졌다. 그럼 그 음악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이어폰을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그냥 물리적인 존재예요. 그 안에 내재된 가치가 진정으로 나는 산 거죠. 그 정도의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인사이트 마케팅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읽어라라는 얘기죠. 음식 하나를 팔더라도 뭐 정말 껌 하나를 팔더라도 단순한 껌 하나를 팔더라도 이런 가치를 팔아라라는 얘기죠. 마케팅 전략, 직감적 반응 유도 전략이고 이쪽은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갑니다. 이쪽은 직감도 직감이지만 직관도 되고요. 어떤 그 사람을 꿰뚫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참 한자입니다만 그래도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소비자의 그 마음을 내가 감각적으로 탁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냥 계산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두드려서 하는 그런 광고가 그런 마케팅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사이트의 등장 배경입니다. 인사이트의 등장 배경. 이 1번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상품의 상향 평준화. 모든 상품이 평준화가 됐는데 좋게 평준화가 됐어요. 좋게. 수준이 다 올라갔어. 옛날에 뭐 정말 별로였던 상품들이 아니면 저 나라 상품은 별로였는데 지금은 다 좋아요. 자, 그런 정도로 상품의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우리 휴대폰만 봐도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어느 특정 회사가 뭐 지나치게 처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폰도 이렇게 좋았지만 이거에 능가하는, 어쩌면 당분간은 카메라는 더 능가할 수 있죠. 줌이 100배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도 많아서 넓게 찍히는 광각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각도, 그리고 땡기는 각도, 이런 화각이 다양한 렌즈를 다 장착한 무지막지한 또 라인업이 있죠. 상위 품목에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제로도 활용해 봤습니다만, 자, 그렇게
이쪽 회사 옛날에는 좀 처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 기왕이면 이거 사야지. 이제는 비슷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이 앞서갈 수도 있고요. 비슷해졌습니다. 저 뒤에 나온 여러 회사 제품들 다 비슷합니다. 네, 상향 평준화. 오늘날 시장 경제 속에 출시되는 상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품질의 상향 평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현대 소비자들은 품질의 차이, 특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평가 가능한 기능적 가치에 대한 차이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오늘날 소비시장에 등장하는 상품들이 대부분 너무 비슷하다. 그것도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품질을 갖고 있어서 이제 상품의 차이를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도 그렇고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화될 게 찾아야죠 또.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찾는데 우리 광고인들은 그것에 앞서서 또 그것을 능가하도록 그들의 제품에 숨어있는 어떤 좋은 특징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통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서 연결을 시켜야죠.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제품에서도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되고 소비자에게서도 인사이트 발견하고 둘이 다 모아서 또 그 사이에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점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오히려 더 신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요 가전회사 제품 너무 좋죠? 이런 TV 꿈의 TV 같아요. 요즘은 위에 또 이렇게 쭉 올라오는 TV도 있죠. 롤형 TV죠. 가격도 겁나 비싸더라고요. 자, 이런 정말 우아하고 공간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오히려 디자인이 되는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알러지 케어 뭐 별거 다 되는 세탁기라든가 그냥 세탁기 그냥도 아니에요. 또 세탁 후에 미세먼지 털어주고 또 약간의 뭐 미세한 것들 이렇게 막 털어주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요즘은 가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쪽 한 회사만 독점하는 게 아니죠. 다 비슷해요. 와인 냉장고, 무슨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비슷해요. 자, 에어컨 서로 경쟁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더라고요. 다 제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향 평준화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기도 참 어느 날 이렇게 독특한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독특하게 본 거예요. 뭐 꼭 멋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개인마다 멋의 차이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청소기가 등장해서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다이슨이었죠. 그리고 성능도 아주 좋더라고요. 잘 빨리고 뭐 잘 구석구석 또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또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디테일. 그리고 설계도 어찌나 설계 한번 볼까요? 무슨 항공기 같아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을 것 같고 무슨 뭐 자동차가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예. 또 마무리가 엔딩이 우아하네요. 와. 이런 게 등장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가전 가게 가보세요. 자, 전시장에 가보세요. 이거 LG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비슷해요, 다. 그리고 성능도 차이가 없어요. 가격도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요즘 가격은 심지어 국산 자동차와 외국 자동차와도 가격이 많이 좁혀졌어요. 성능도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만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차이가 없는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 같이 보며 지내는 거지만 이런 제품이 차이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옛날이 어땠길래 지금 그렇게 우리는 상향 평준화가 됐던 것인가? 옛날은 이랬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잘 강조하면 물건이 잘 팔리는 시대였어요. 이게 그 유명한 광고 역사를 바꾼 르간자 자동차라는 광고인데 그때는 쉿
자동차명, 쉿 레간자였으면 통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보면 참 웃기죠. 자동차에 소음이 없대요. 무슨 소음? 안에서 들어볼 때 소음이 별로 없답니다. 그게 통했던 시절의 자동차 광고예요. 어쩌면 지금 되돌아보니 그 시절에는 이게 인사이트였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 광고였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정말 마음을 꿰뚫어 봤다. 그래서 실제로 잘 팔렸거든요. 말하자면 정말 인사이트 광고인데 지금은 왜 이런 게 안 통할까? 지금은 다 똑같거든요. 자동차가 너무나 다 좋아요. 소리가 요란한 자동차 봤습니까? 일부러 만들어내는 자동차 소리가 있는 자동차만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 안에 타면 우아하고 조용하고 물론 럭셔리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소음은 이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 그래서 지금에서 쉿 그랜저 이러면 안 통합니다. 쉿 뭐 아반떼 안 통합니다. 오히려 소리가 너무 없어서 자동차가 꺼진 줄 알고 엔진이 꺼진 줄 알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독일차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동차 음을 디자인합니다. 소리를 적당히 만들어내요. 그거를 자동차 업계 분들은 매니아 분들은 사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되게 단순한 용어인데 전문가처럼 막 그 폼 잡는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사운드. 자, 그 속에는 분명히 그 소비자들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의 세계가 있어요.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페라리라든가 심지어 우리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소리 들어보세요. 그 사운드가요. 설계된 소리예요. 설계된 소리. 아무나 대충 그냥 돌아가니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만 자, 이 시대는 분명히 소리가 없는 게 덕목이었습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이런 광고가 인사이트 광고로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 왜? 상향 평준화돼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인지되는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필요와 추구 가치는 진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상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피상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동안에 밝혀진 욕구들 그리고 지금의 방법들은 결국 우리가 겉핥기 소비자가 정말 저 속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냥 겉에 있는 욕구 정도, 의식 정도로만 가지고 파악해서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왔죠. 잘 살아왔고 이만큼 발전했어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고 그리고 다들 물질적으로는 심각하게 이제는 없어서 뭐 할 정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안 통한다. 그것에 더하여 그것은 기본이고 더하자란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의 욕구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의식과 언어에 기반하는 정량적 연구 방법은 이제는 오늘날 한계가 있다. 왜? 제품이 전부 다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했으니 제품들이 평준화되지. 그 결과는 상품들의 평준화라는 현실을 초래한 거예요. 조사 똑같아. 결과 똑같아. 소비자 반응 똑같아. 그리고 그게 자료가 막 돌아. 그리고 이쪽 회사에서 조사해도 똑같이 나오고 저쪽 회사 똑같이 나오고. 그럼 만들어내는 제품이 똑같아. 왜?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소비자 욕구가 이거라고 결론 지은 게 다 비슷했으니까. 그런 심하게는 악순환. 그런 순환적 고리에 의해서 그냥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두 회사가 망해. 왜? 너도나도 차리고 식당 보세요. 너도나도 차리고 자동차 너도나도 만들어내고 옷 너도나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가전 너도나도. 이래서 계속 우리는 인사이트의 개발, 발견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요 단어가 떠올라요. 이제 요 단어가 강조가 되는데 한번 읽고 또 넘어갈까요? 따라서 소비자의 의식에 기반하는 정량적 연구 방법은 한계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평균적인 상품 가치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가치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이 아닌 이제는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해서 보다 본질적이며 심층적인 욕구 및 추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동안 했던 거는 의식이란 얘기죠. 의식. 그래서 이제는 무의식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이며 심층적인 소비자 욕구, 아주 깊이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그런 또 가치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환경들이 결국에 인사이트를 관심 갖게 한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집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너무 멋있죠? 하얀 천장에 좀 바닥은 블랙, 벽도 상당히 블랙 처리하고요. 테이블은 좀 내추럴한 우드 느낌? 예, 우드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직선. 이것도 직선이에요. 다 조명도 직선. 그런 속에 우아한 약간의 원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의자 정도. 멋있죠? 조명도 너무 이 아주 그 정갈하게 내리 쪽이죠. 그냥 다 완전히 밝은 것이 아니라 약간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개념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이 조명입니까? 약간 필라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은은하게 다 비치는 그런 정도로 잘 짜여진 인테리어. 그런데요, 요 집을 또 보시죠. 여긴 또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까와는 또 달라요. 느낌이. 조명도 다르고 여기 뭐 테이블도 다르고 의자도 다르고 소파, 벽체도 다릅니다. 바닥도 달라요. 바닥은 아까 뭐 블랙도 있고 거기도 내추럴한 느낌은 있었지만 여기는 좀 밝은 우드 느낌. 그 다음에 또 소파도 좀 다릅니다. 소파가 낮으면서도 편안하고 뒤에 기댈 때는 이런 뭐 쿠션에 의해서 또 여기 스트라이프처럼 그런 또 벽체가 있고요. 너무나 달라요. 다 멋있잖아요. 원적인 요소는 여기 티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집을 볼까요? 너무 멋있어요. 요즘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다 이래요. 수준이 다 이래요. 또 평수가 크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가 크다면 한 40평대 이상을 좀 크다라고 하는데 20, 30평대에서도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조명도 직선에 아주 그 절제된 원뿔형, 화이트 테이블, 의자의 어떤 인체 공학적 느낌, 우아한 곡선들, 그 다음에 어떤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화초나 식물들, 녹색 그런 것으로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앞에 TV 부분 이런 장식 따위라든가 여러 가지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바닥재는 또 다르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상향 평준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 어릴 때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뭐 이쪽 집 너무 멋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저 집 가도 그렇게 처지지는 않습니다. 개성만 차이가 있을 뿐. 상향 평준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페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다 많이들 하시겠지만 제 페북에 이게 딱 뜨더라고요. 패치님이 여백의 미 그 자체, 사용성과 안락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아하기 그지없는 완벽한 공간 G80 해가지고 제네시스 자동차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페북에서 그냥 개인 포스팅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벤틀리 아니야 이거? 벤틀리 역시 좋아. 하여튼 비싼 차는 좋단 말이야. 역시 3억대는 가겠군 하고 봤는데 뭐가 조금 낯설어요. 막 벤틀리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고 보니까 제네시스 우리나라 차예요. 우리나라 차. 놀랍죠. 더더욱 놀란 건 이제는 여기에 뭐 14인치 15인치씩이나 돼 보일 듯한 모니터가 싹 배치되어 있고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여기서 TV도 나오겠고 뭐가 나오겠고 음악 뭐 다 조절할 것 같고요. 기어 여기에서는 뭐 히터나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가죽. 마치 무슨 막 이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호주의 어느 마을에 잘 먹고 자란 부드러운 소의 가죽으로 만든, 그리고 그 컬러는 천연 무슨 모루 뭐 염색한 이 가지고 나올 것 같은 정말 좋은 느낌의 가죽. 핸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옛날엔 핸들은 그냥 둥그런 거 하나면 됐어요. 그냥 손으로 돌리기만 해서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게 핸들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운전 내내 결국에 내가 잡고 가는 건 핸들입니다. 핸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핸들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온갖 감성을 다 넣어요. 편의성은 기본이고 인체 공학도 기본이고 정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이 페북에 뜩 뜬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또 떠요. 다른 패치도 또 올렸더라고요. 여길 다녀온 거예요. 이게 발표회를 본인이 찍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아하면서 스포티한 자세는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다시 봐도 실물이 훨씬 멋집니다. 실물 보고 완전히 감동을 먹은 소비자입니다. 패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말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동차 이제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차입니다. 바로 지금 G80 차고요. 이 BMW 5 시리즈입니다. 한때 지금도 물론 뭐 각광받죠. 그리고 참 차이가 뭐냐면요. 이 사진은 많이 꾸며진, 심한 말로 뽀샵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뽀샵이 다 들어가 보이잖아요. 약간 광고처럼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손을 덜 본 사진이에요. 이거는 조금 겸손한 터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제대로 더 되면은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 아니면 이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이게 더 좋다고 할 거고요. 이 차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막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럭셔리 동네에서 뭐 이런 느낌을 준 차 아니겠어요? 차도 잘 만들었어요. 정말 디자인이나 디테일이나 다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또 살아있고요. 충돌시 악조건에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도 필 보세요. 19인치 20인치 정말 커서 코너링이 좋죠. 여기도 물론 커요. 다 따라왔어요. 어쩌면 또 가격도 비슷해요. 가격도 이 차가 뭐 6천 7천 이렇게 갑니다만 이 차도 지금 뭐 5천 6천 옵션 다 하면 또 더 올라갈 거려. 그런 정도로 가격도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찌하랴. 광고인도 어찌하랴. 누가 우리한테 이 제품을 맡긴다면 이 회사가 우리한테 맡긴들 똑같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인사이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 이해 방법의 한계. 소비자 이해 방법이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인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동안의 소비자 이해 방법이 문제가 있었어.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그 개념을 빨리 공부해가지고 그걸 연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획득된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중심주의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마케팅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마케팅 개념은 여전히 옛날이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또 이해하기 위한 조사 방법들 여전히 아직 정량적 연구 방법에 함몰돼 있어서 의존하고 있어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겉마음, 소비자의식 수준에서의 겉마음 또는 피상적인 본심만을 이해하는 기존 조사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의식적인 차원에서 인지되는 욕구와 추구 가치만을 파악하게 되는 기존의 방법은 아주 정량적인 건데 분명한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점점 소비자 이해를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라든가 감추어진 숨겨진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병원에서 뭐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죠. 잠은 많이 잡니까? 뭐 음식 많이 먹습니까? 뭐 이렇게 좀 유전자 뭐 받은 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도움이 되죠, 의사 선생님한테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더 중요한 이면의 것을 이제는 알아내야 됩니다. 뭐 그냥 중간 많이 깁니다, 많이 아닙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는 소비자 파악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수행해야 됩니다만. 자, 오늘
이 시간의 수업의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일단락을 짓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사이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세 번째, 소비자 자신의 욕구 자각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애플사는 고객이 욕구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객이 욕구를 느끼기도 전에, 고객이 뭔가 막 땡기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할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지 애플이 먼저 파악하겠다고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가 절대 시장 조사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다. 아직 적히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직 적히지 않는 것, 아직 남들이 다 얘기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것,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다. 애플사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죠. 이분이니까 하는 거죠. 이분이니까. 존경해야죠. 이 정도는. 고객이 욕구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사람들의 욕구를 미리 파악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보통 사람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물건. 자, 이 물건이 뭐냐면요. 우리 많이 생각나죠? 누구나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물건. 아이팟이죠. 애플사에. 어느 날 이것이 탁 나와서 우리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음악도 우아하게 나오지만은 그 미려한 디자인. 이 이전까지 지금은 아이폰이 나와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더군다나 누르는 터치감, 또 속에 넣는 음악의 어떤 메커니즘, 그리고 구동되는 모든 것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아주 환상의 음질, 그리고 또 각각의 또 컬러도 달라요. 그리고 LCD 창이 또 정말 설계가 잘 됐더라고요. 뭐 아주 미려한 입자, 그걸 화소스라고 하죠. 그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담겨졌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뛰어들었죠. 이 제품에 열광을 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새로 출시될 때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래서 했다는 거. 이래서 고객이 느끼기도 전에, 고객이 앞으로 느낄 마음을 미리 간파해서 우린 이걸 만들어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회사는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제가 또 많이 쓰는, 저는 뭐 디자인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매킨토시를 계속 쓰거든요. 지금 강의도 저는 매킨토시 노트북을 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또 이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그건 우리 뭐 대면 수업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소비자 욕구를 느끼기도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그걸 추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인사이트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욕구, 자각이 안 되는 욕구, 그것마저도 인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의 요소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